자, 행진 차량이 왼쪽으로 쭉 들어올 겁니다. 그럼 행진 차량을 따라서 행진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나라를 위하여 한몸 기꺼이 바친 위대한 국민들, 오늘 저 악의 무리를 무찌르기 위하여 다시 거리에 서네. 무너진 자존심을 일으켜 세우자. 자존심을 일으켜 세우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우리들의 힘으로 바로 세우자. 촛불의 노래, 항쟁의 노래 부르면서 네, 부탁드립니다. 저희 자봉단 분들과 경찰분들 안내받아서 행진 곧 시작할 수 있게 할 테니까요. 조금만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희 행진 시작하기 전에 그러면 구호 한번 외쳐보고 시작하겠습니다. 2023년 윤석열 지금 당장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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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김건희를 특검하라! 퇴진이 평화다! 윤석열은 퇴진하라! 오늘도 촛불을 들고 거리에 선다. 답답한 마음을 안고 거리에 선다. 어느새 하나둘 모여 바다가 된다. 촛불의 바다, 희망의 바다. 썩어 빠진 세상을 뒤집어 엎자. 우리가 주인이다. 여기는 우리의 땅. 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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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촛불의 행진. 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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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의 행진. 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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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의 행진. 우리가 이긴다. 촛불의 행진. 오늘도 촛불을 들고 거리에 선다. 답답한 마음을 안고 거리에 선다. 어느새 하나둘 모여 바다가 된다. 촛불의 바다.
네, 너무 뜨겁네요. 네, 여러분 2023년을 윤석열 퇴진의 해로 만드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올해는 꼭 윤석열 퇴진을 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구호 계속 외쳐보면서 행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안으로 윤석열을 퇴진시키자! 새해가 밝았다! 가을에는 보지 말자!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윤석열은 퇴진하라! 언제까지 미룰 거냐? 김건희를 특검하라! 네, 2023년 새해를 맞이해서 제가 윤석열 망언을 한번 준비해봤는데 다들 기억나는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너무 많으니까 조금만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 너무나 많은 망언들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윤석열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압사? 뇌진탕 이런 게 있었겠지 라고 말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너무 분노스럽지 않습니까? 또 무슨 말 했으니까 미국 가서 국회에서 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본인이 말 이상하게 해놓고 난리난리라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또 무슨 말? 너무 많습니다. 또 무슨 말 했습니까? 대통령 처음 해봐서 모르겠다. 다들 기억나십니까? 누가 대통령을 2번씩이나 합니까? 말도 안 되는 말이 아닙니까? 하루에 꼭 한 번씩 나오는 망언들 더 참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윤석열 두고 볼 수 있으십니까? 올해는 꼭 퇴진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구호 계속 외쳐보겠습니다. 1일 1망원 윤석열은 퇴진하라! 망원 제조기 윤석열은 퇴진하라! 네, 저희가 공지를 하나 드릴 게 있는데요. 저희 삼각지역으로 가는 거 다들 아시죠? 네, 저희가 삼각지역까지 가서 다시 행사장으로 돌아오질 않아요. 그 점 꼭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구호 계속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만 열면 망언하는 윤석열은 퇴진하라! 이제는 듣기 싫다! 윤석열은 퇴진하라! 쪽팔려서 못 살겠다! 윤석열은 퇴진하라! 네, 노래 한번 듣고 행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아무리 우리 눈을 가리워도 우리의 귀를 막고 입을 틀어 막아도 우리는 결코 물러서지 않는다.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국민이 이긴다. 촛불이 이긴다. 국민이 이긴다. 촛불이 이긴다. 국민이 이긴다. 촛불이 이긴다. 국민이 이긴다. 촛불이 이긴다. 너희가 아무리 우리 눈을 가리워도 우리의 귀를 막고 입을 틀어 막아도 우리는 결코 물러서지 않는다.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국민이 이긴다. 촛불이 이긴다. 국민이 이긴다. 촛불이
한번 질러볼까요? 함성 시작! 네, 되게 신기한 게 집회가 끝나고 행진을 시작하면 집회 대열이 2배로 붑니다. 도대체 집회할 때는 어디 계시다가 행진하면 갑자기 다 행진 대열로 들어오시는 거죠? 지금도 굉장히 많은 인파가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자, 2023년 윤석열 퇴진 원년으로 만들 준비 되셨습니까? 구호외치겠습니다. 2023년 윤석열 퇴진 원년으로 만들자! 네, 서울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는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을 외치며 22차 촛불 대행진에 참여한 우리 촛불 국민들입니다. 함께 마음으로 함께 하신다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윤석열이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 운동을 삭제한다고 합니다. 들으셨죠? 결국 이럴 거면서 광주 망월 모욕은 선거 기간에 왜 간 겁니까?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 아닙니까?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가짜뉴스를 주장하는 사람을 진실화해 위원장으로 앉혔던 게 윤석열 정부입니다. 5.18 민주화 운동을 훼손하는 것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역사를 부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힘당 이자들은 정권만 잡으면 5.18을 지우려고 합니다. 그래놓고 선거 때면 광주 방문 쇼를 벌려놓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또 속겠습니까? 고해치겠습니다. 민주주의 파괴하는 윤석열은 퇴진하라! 5.18 민주화운동 삭제 시도 윤석열은 퇴진하라! 경제, 국방, 외교, 문화 모든 영역에서 참사를 벌이고 있는 윤석열, 교육도 망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육도 서비스고 경쟁시장이 돼야 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역시 과외받으면서 구수한 윤석열이라고 생각 아닙니까? 교육은 만년지 대계라는 그런 말 따위는 전혀 모르겠죠? 교육 철학 같은 걸 기대한 적은 없지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교육을 시장화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이명박도 박근혜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윤석열은 교육을 망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윤석열이 이런 말도 했습니다. 제가 자녀가 없다 보니 아이들의 이런 교과서를 본 적이 없다. 교과서가 일방적이지 않게 문제를 보여주고 함께 생각하고 답을 구하는 방식으로 사술해야 한다. 예를 들면 어떤 시라든가 이런 거를 놓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뭔가 자기의 느낌을 적는다든지 이러면 재미없어 할 사람이 없지 않겠냐. 도대체 윤석열 몇 년도에서 온 사람입니까? 이미 교과서엔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교과서를 모른다고 해도 이런 별나라에서 온 얘기를 하는 사람이 대통령이라는 게 믿겨지십니까? 교육은 서비스가 아닙니다. 나라의 근간을 만드는 것이고 배움은 사회를 위해 공동체를 위해 쓰이기 때문에 교육을 나라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호해치겠습니다. 교육 시장화 중단하고 윤석열은 퇴진하라! 무식한 교육 철학 윤석열은 퇴진하라!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서결건이 검사무당 썩어 빠진 것들이 득실거리니 5달이 5년 같아 더 이상은 못 봐주겠다. 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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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넌 퇴진 퇴진 퇴진해. 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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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넌 퇴진 퇴진 퇴진해. 인정상식 사라지고 더러운 부정부패
나한테만 판을 쳐대니 5달이 5년 같아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 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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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난 퇴진 퇴진 퇴진해 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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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난 퇴진 퇴진 퇴진해 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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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난 퇴진 퇴진 퇴진해 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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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난 퇴진 퇴진 퇴진해 네,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윤석열은 퇴진하라! 뼛속 깊은 일본 사랑 너희 매일같이 지낼 만원 뱉으니 5달이 5년 같아 더 이상은 못 봐주겠다 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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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난 퇴진 퇴진 퇴진해 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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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난 퇴진 퇴진 퇴진해 국민들을 전쟁 위험 속에 몰아넣는 석열아 너 때문에 5달이 5년 같아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 네, 다시 한번 구호 외쳐보겠습니다. 김건희를 특검하라! 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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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난 퇴진 퇴진 퇴진해 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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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난 퇴진 퇴진 퇴진해 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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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난 퇴진 퇴진 퇴진해 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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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난 퇴진 퇴진 퇴진해 네, 다시 한번 함성 외치면서 행진 계속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성 시작! 네, 행진이 끝이 없이 보이네요. 이렇게 뜨거운 마음 행진 끝까지 가져가실 수 있겠습니까? 네,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너무 물가가 많이 오른 게 보이는데 다들 실감하십니까? 교통비만 왕복 600원이 오르고 도시가스 요금은 작년보다 38%나 올랐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전에 있었습니까? 이렇게 갑자기 물가를 올리면 국민들은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어떻게 살든 말든 상관이 없다는 건가요? 이렇게 집에서조차 편하게 있지 못하는 게 누구 때문이고? 네, 윤석열 때문입니다. 민생 예산 삭감해놓고 다른 세금들, 비용들 다 올리는 윤석열! 그래놓고 자기는 연봉 2억이나 챙겨간다고 합니다. 너무 뻔뻔하지 않습니까? 구호 계속 외쳐보겠습니다. 민생 예산 삭감하는 윤석열은 퇴진하라! 민생 안정 관심 없는 윤석열은 퇴진하라! 힘들어서 못 살겠다! 윤석열은 퇴진하라! 물가 잡을 생각 없는 윤석열은 퇴진하라! 이렇게 국민들 죽어가고 있는데 윤석열은 재벌들을 봐주고 있습니다. 재벌들 봐주게 하고 있습니다. 다들 기사 보셨습니까? 법인세 인하 다들 들어보셨습니까? 삼성전자한테는 세금을 1조나 더 깎아줬다고 합니다. 법인세 인하 안 했으면 우리 교통비, 전기비, 가스비 다 안 올려도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윤석열 정부 재벌들 눈치만 봐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 눈치 안 보는 대통령 누구입니까? 빨리 퇴진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호 외치겠습니다. 국민들 죽이는 윤석열은 퇴진하라! 유전무죄, 무전유죄, 윤석열은 퇴진하라! 더 이상은 못 살겠다! 윤석열은 퇴진하라! 민생을
계속 꾸준히 나오시는 거 보면 윤석열이 가을 전에는 퇴진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구호 외치면서 행진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은 퇴진하고 가을에는 보지 말자. 상반기 안으로 윤석열을 퇴진시키자.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윤석열은 퇴진하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윤석열은 퇴진하라. 네,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말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벌써 3달이 다 되어가는 거 다들 아십니까? 하지만 무엇 하나 제대로 진행된 게 없습니다. 국정조사 제대로 진행되었습니까? 국힘이 이상민 감싸게 하느라고 제대로 진행된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힘당 입만 열면 망언하는 거 다들 기억하시죠? 시체 파리한다. 나라 구하다가 죽었냐? 이런 말 다들 기억하시죠? 심지어 청문회 때 무슨 말 했는지 아십니까? 이상민이 위증했는지 이런 데 집중하면 안 된다. 이상민 탄핵으로 가면 안 된다.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는 말까지 했습니다. 이게 국회의원들 입에서 나올 말입니까? 이런 인간들이 무슨 국정조사라고 진상규명을 합니까? 유족들이 국민들이 원하는 걸 모르는데 믿고 맡길 수 있겠습니까? 구호 외치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망언하는 국힘당은 해체하라. 국정조사 방해하는 국힘당은 해체하라. 참사 정권, 윤석열 정권 지금 당장 퇴진하라. 이런 정부 필요 없다. 윤석열은 퇴진하라. 국정조사 진행하고 윤석열은 퇴진하라. 이렇게 이태원 참사가 국정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도 않는데 다들 이 소식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명박 사명된 거 다들 기억나시나요? 들어보셨습니까? 너무 화가 납니다. 분해서 잠이 오지 않아요. 이명박뿐만 아닙니다. 김기춘이 사면되었습니다. 우병우가 사면되었습니다. 이 자들 누구입니까? 국정농단의 주범들 아닙니까? 죄를 저지르고 국민의 심판을 받은 자들을 윤석열이 자기가 뭐라고 다 사면하고 있습니다. 국민 대통합이라는데 국민 여러분 용서해 주셨습니까? 윤석열이 말하는 공정이란 게 이런 겁니다. 자기 말만 따르면 다 풀어주는 게 윤석열 아닙니까? 죄를 저질러도 자기와 같은 편이면 풀어주면 그게 무슨 공정입니까? 윤석열 때문에 법 지킨 우리들만 바보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이런 윤석열을 계속 자리에 앉혀놔야겠습니까? 구호 외치겠습니다. 누구 마음대로 사면이냐? 윤석열은 퇴진하라! 국민 대통합 들먹이는 윤석열은 퇴진하라! 범죄자들 풀어주는 윤석열은 퇴진하라! 적폐 세력 국힘당은 지금 당장 해체하라! 네, 노래 들으면서 행진 이어가겠습니다. 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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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이게 나라냐 무능무지 사건권 검찰의 독재 조작과 농단 무도한 정권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퇴진하여라. 윤석열은 당장 퇴진하여라. 특검하여라. 김건희를 특검하여라.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에선 또 아이들이 죽어갔다. 구할 수 있었다. 구하지 못했다. 어디에도 국가는 없었다. 퇴진하여라. 윤석열은 당장 퇴진하여라. 특검하여라. 김건희를 특검하여라. 퇴진. 특검. 외신을 보라. 한국의 언론은 죽어버린 지 오래. 클릭 장사꾼 정권의 완견 기레기들 천지로구나. 퇴진하여라. 윤석열은 당장 퇴진하여라. 특검하여라. 김건희를 특검하여라. 이 세상 어떤 좋은 전쟁보다 차라리 나쁜 평화가 1000만 번 낫다. 이 땅에서 다시 전쟁은 안 된다. 침략전쟁 연습 중단하라. 퇴진하여라. 윤석열은 당장 퇴진하여라. 특검하여라. 김건희를 특검하여라. 퇴진하여라. 윤석열은 당장 퇴진하여라. 특검하여라. 김건희를 특검하여라. 퇴진하여라. 윤석열은 당장 퇴진하여라. 특검하여라. 김건희를 특검하여라. 퇴진하여라. 윤석열은 퇴진하여라. 자, 여러분, 퇴진하라 이렇게 구호 외치니까 조금 지겨우시죠? 구호를 이렇게 전체 구호로 외쳐볼까요? 제가 외치면 따라해 주시고, 외치면 따라해 주십시오. 더 이상은 못 참겠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환입니다. 2023년 1월 7일 토요일 제22차 촛불 대행진, 올해 첫 번째죠. 오마이TV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께서는 문을 열 때는 최진봉 교수를 보셨습니다만, 저는 지금부터 문을 닫을 때까지 역할을 맡았습니다. 오마이TV와 함께하는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 현장 그림을 함께 보고 계십니다만, 서울시청 앞에서 시작한 촛불 대행진에 우리 시민들께서는 서울역 앞을 지나서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난 8개월 동안의 윤석열 정부를 지켜보면서 많은 시민들이 분노하고 절망하고, 그래서 아마 그런 힘들이 모아져서 오늘 이렇게 새해 벽두부터 촛불 대행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촛불 대행진의 제목이 김건희 특검, 윤석열 퇴진, 이렇게 촛불 행동에서는 정하고 촛불 대행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시위를 통해서 국민들의 공감을 많이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날씨는 그렇게 춥지는 않습니다만, 어제 서울 지방에 비가 내리고 오늘은 좀 눈이 내렸다가 녹았습니다만, 날씨가 굉장히 을씨년스럽습니다. 독감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저 역시 한 10일 동안 고생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코로나19보다도 더 요즘에는 불편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 저도 한 목이 갈라지고 아직도 불편합니다만 여러분 독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촛불을 들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역시 댁에서 또 유튜브로 함께 하고 계시는 오마이TV와 함께 계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독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 29일 12구 이태원 참사를 통해서 우리는 비탄과 절망과 분노를 느꼈는데 지난 일주일간은 또 안보 불안, 전쟁 불안에 우리는 시달렸습니다. 오늘 촛불 행진을 여러분 보시다시피 엄청난 군중이 모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군중이 모인 것은 바로 그 분노가 우리 역시 시민들을 시내로 불러들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현장에 가지 못한 분들은 오마이TV를 통해서 현장의 시민들과 마음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화연님, 김혜원님, 김석환님, 이랑님, 써네크님, 이희영님, 이임숙님 고맙습니다. 김영수님 고맙습니다. 김오케이님 여전히 저희 댓글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딸기님, 저도 이천에서 응원하고 있습니다. 희망님, 전쟁 나면 나라는 100년 후퇴하고 일본만 좋은 일 시키는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전쟁 나서 좋은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미 세계 6대 강국이라고 합니다. 최근의 언론 보도를 보면. 그리고 2차 대전 이후에 선진국으로 진입한 세계 유일한 국가입니다. 말하자면 남북이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가 잃을 게 너무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 북한은 잃을 게 별로 없거든요. 전쟁 나서 단 한 사람이 목숨을 잃어도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지도자는 어쨌든 평화를 추구해야 되고 평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지도자가 먼저 전쟁을 얘기하고 하면 국민은 불안에 떱니다. 한반도 리스크는 언제나 상존하지만 그래도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전쟁 위기에 처하게 되면 도대체 어느 나라가 우리에게 투자를 한단 말입니까? 어느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산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아도 먹고 살기 힘든 세계적인 경제 위기 속에서 모든 정치 세력들이 다 뜻을 모아서 이 위기를 극복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혼란을 가중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촛불 대행진은 그러한 상황에 대한 불만, 절망, 분노 이런 것들이 모아져서 촛불의 열기를 더욱 뜨겁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마이TV를 통해서 촛불 행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랑님, 가을이님, 이임숙님, 김석환님, 김옥희님, 홍순남님, 여행자님 감사합니다. 무무님, 저승사자님, 네, 이형님, 오늘은 못 갔어요. 전국 모임에 가겠습니다. 다음 주에 전국 모임 있죠? 네, 희망, 네, 감사합니다. 저승사자, 좀 무시무시합니다만 감사합니다. 네, 딸기님, 그렇습니다. 호리님, 감기 조심하셔야죠. 엄마 다인 다정, 네, 방장식님, 감사합니다. 저승사자님 계속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댓글을 올려주시는데요.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은 댓글 읽는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말투도 좀 속도가 느립니다만, 김지우님 반갑습니다. 성행커님 반갑습니다. 네, 장성면 씨 고맙습니다.
네. 기현수님, 중후한 진행성 이용하님 감사합니다. 댓글로 저를 아시는 분들 댓글을 통해서 저에게 인사를 하시는 분들 고맙습니다. 네. 아이고, 네. 8개월이 8년 같다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네. 그런데 국민의 뜻이 이렇게 지금 촛불 대행진에 모인 그 촛불 시민과 같다면 뭔가 좋은 세상 되지 않겠습니까? 네. 희망을 가져야죠. 네. 네, 지난 일주일 동안 제가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서 이거 제가 지금 방송에 입문한 지가 딱 41년째거든요. 그런데 그 41년째, 그러니까 전두환 초기에 들어왔습니다. 82년도에. 근데 그때 상황하고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쟁 위기를 조성하죠. 그리고 바른 소리 하면 색깔론을 펼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 이미 일주일 동안 내내 신문지상을 도배하고 방송에서 계속 나왔기 때문에 이번 무인기 사태의 전말을 다 아시겠지만 거짓말하면 안 되죠. 아니 세상에 날개가 불과 2, 3m밖에 되지 않는 무인기, 그게 5대가 우리 서울 상공을 5시간 동안이나 휘젓고 다니는데 처음에는 몰랐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에게 보고도 잘못 보고 했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국방부에서 준 지도, 말하자면 무인기의 항적이 표시된 지도를 가지고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사성장군 출신인데 이분이 구글러스와 비교해서 보니까 무인기가 서울 상공을 지나갔다는 것 아닙니까? 게다가 더 두려운 것은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으로부터 3.7km가 비행 금지 구역인데 그거를 지나갔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는데 대통령실과 일부 장군 출신 국회의원들께서 북한과 내통했다, 북한에서 자료를 받았다, 간첩이다, 이게 언제적 얘기입니까?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걸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비극입니다. 지지율이 올라가잖아요. 북한에서 무인기를 서울 상공에 띄운 것은 규탄받아 마땅합니다. 지들 먹고 살기도 어려울 텐데 무슨 이렇게 남북의 위기를 고조합니까? 무인기로 뭘 하자고 서울 상공에 보냈겠습니까? 좋은 뜻으로 보냈겠습니까? 분명히 불순한 의도를 갖고 보냈을 겁니다. 근데 그걸 막지 못하고 그걸 격추하지 못하고 한 건 우리 책임이죠. 북한이 무인기를 띄운 것 분명히 잘못하고 우리는 규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걸 잡자고 공군 전투기로 추격하고 공격 공군기로 추격하려고 했습니다만 오히려 추락시키고, 세상에 기껏해야 아무리 빨리 달려도 그 무인 항공기는 시속 100km
더 이상은 못 갑니다. 그런데 마하의 속도로 달리는 공군 전투기를 동원해서 추격을 했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모기 한 마리 잡겠자고 칼을 빼는 거, 파리 한 마리 잡겠자고, 파리를 잡으려면 파리채 정도로 잡아야지 그걸 갖다가 파리 한 마리 잡겠다고 도끼를 든다거나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래도 못 잡았다는 거예요. 그 이튿날은 셋대를 갖다가 무인기로 알고 전투기 띄우고, 그 다음 날은 풍선을 무인기로 알고 띄우고, 아니 이렇게 해서 국민을 불안하게 합니다. 전쟁, 대통령은 전쟁, 확전을 불사하고 우리도 무인기 띄워라 이렇게 했는데, 아니 확전, 전쟁 찾으면 국민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에서 무인기 5대 띄운 효과는 충분히 북한으로서는 거뒀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남한만 혼란스러워졌잖아요. 남한만 갈등을 일으키고, 남한만 정치 세력 간에 서로 싸우게 만들고, 그런 것들을 일주일간 봐가면서 우리 시민들의 분노는 아마 극에 달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분노가 극에 달한 시민들께서 이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십시오. 도로를 꽉 메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마이TV 화면을 통해서 보시는 저 촛불 시민들, 시청 앞에서 시작해서 서울역을 지나 지금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을 향하고 있습니다. 수리수리 감사합니다. 저승사자님 감사합니다. 형선김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작년에 우리는 선진국으로 진입했습니다. G7 국가가 우리를 초청합니다. 영국에서 G7 회담을 열 때 문재인 대통령이 초청을 받았죠. 이번에도 일본에서 G7 회담을 여는데 일본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을 초청한다고 합니다. 근데 무조건 초청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도 조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디에서 G7 회담을 열던 G7 멤버가 아닌 우리나라가 초청을 받는 국가로 발전했다는 사실, 세계 180여, 200여 나라가 된다고 하는데 그중에 G7 국가와 동등한 대우를 받는 선진국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세계적으로 우리의 위상은 올라갔지만 나라 안에서의 우리의 상황은 어떠냐 이런 얘기입니다. 40년 전 그 시절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뭔가 나아져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한 사실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 취임 8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벌써 22차례 윤석열 퇴진 촛불 행진을 연다는 사실이 비극이죠. 좀 더 긍정적이고 발전적으로 역동적인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러지 않아서 굉장히 슬픕니다. 자, 이임숙님 감사합니다. 김지우님, 타방송 말은 삼갑시다. 네, 타방송 말은 삼갑시다. 타방송. 네, 알겠습니다. 수리수리님,
네, 최형원님, 딸기님 감사합니다. 두둑케이 수리수리. 강철비님 감사합니다. 김태희님 전쟁 나면 젊은 우리 아들 딸들은 그렇죠. 뭐 전쟁은 있을 수가 없죠. 전쟁은 그냥 다 망하는 겁니다. 강력한 국가 안보 자세를 가져야 되지만 강력한 힘을 통해서 국가 안보를 지켜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막기 위한 노력은 함께 병행해서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운명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세상에 동쪽에는 일본이 있고 서쪽에는 중국이 있고 북쪽에는 북한과 러시아가 있고 저 멀리에는 미국이 있습니다만 모든 외교는 국익이 첫째입니다. 누가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외교적으로 양보하고 배려하고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것 잘 챙겨야죠. 어느 특정한 나라에 의존할 수는 없습니다. 네. 안보는 이러한 균형 잡힌 외교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펠릭스님 정상적인 나라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아니 밖으로 봤을 국제적으로 봤을 때는 멀쩡한 나라인데 안으로 봐서는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지금 촛불을 들고 계시는 겁니다. 안보 강화 강력히 이루어져야죠. 그러나 제대로 말하는 분, 진실을 얘기하는 분을 빨갱이로 본다거나 북한과 내통한다고 하거나 이렇게 몰아붙여서는 안 되죠. 제가 너무 점잖다고요? 윤고단이님 너무 점잖하십니다.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김옥혜임 흰머리 정신 차려. 저보고 정신 차려나. 감사합니다. 정신 차리겠습니다. 네, 김지은님 감사합니다. 김승란님 감사합니다. 전쟁 때문에 고생했던 우리 세대. 네, 그렇습니다. 유리자 다른 방송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MBC 대박 나세요. 또 우리 유리자님은 또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네. 자, 최홍대님 타이타닉 너는 어디로 가는가. 네, 전규도님 무무님 첼로골 대표 네 감사합니다. 유리자님 무무님 개사랑님 목소리 너무 좋아요. 근데 더 좋은데요. 감기 때문에 좀 갈라졌습니다. 물 한 잔 마시겠습니다. 가을이 전쟁 해봐야 이익도 없고 젊은이들만 희생. 그렇습니다. 이익이 없는 게 아니라 전쟁 나면 그냥 전쟁 나는 순간부터 전쟁의 조짐이 보이는 순간부터 손해 보는 겁니다. 전쟁 나면은요 그 무기를 생산하는 국가만 부자가 되는 거예요. 전쟁 나면 전쟁 당사하고는 무조건 손해 보는 거예요. 전쟁 나서 이익 볼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쳐들어갔잖아요. 우크라이나 힘들지만 러시아는 힘들지 않겠습니까? 더 힘들어요. 왜 전쟁을 일으켰는지. 무기 파는 나라는 돈 벌지 않겠어요? 참. 아유, 전쟁 나면 다 죽습니다. 무무님 맞습니다. 전쟁 불안하게 하지 마십시오. 펠릭스님 오마이TV 항상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마이TV 유튜브 멤버십 가입해 주십시오. 댓글창 맨 위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원님 HSK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나가라 이렇게 되네요. 희망 전쟁 나면 우리나라는 건질 게 없어요. 그럼 그렇습니다. 김지윤님 성경환TV 박지원 원장님 응원합니다. 네,
매주 목요일 오전에 성경환이 묻고 박지원이 답하다 방송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사실은 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제가 2006년에 마이크 앞을 떠났습니다. 2006년에 마이크 앞을 떠나서 작년 7월부터 다시 마이크를 잡기 시작했으니까 16년 만에 마이크를 잡았는데 제 체질인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마이크 앞을 떠난 거는 이 MBC에서 국장을 하면서 후배들에게 다 양보해야겠다라는 생각에 떠나는데, 그러면서 이제 MBC 아카데미 사장 그리고 다른 방송 사장 하면서 16년 동안 방송계에는 계속 있었지만 실제로 마이크를 잡지를 않았어요. 근데 16년 만에 마이크를 잡아보니까 굉장히 낯설기도 했습니다.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 하니까 좀 할만하더라고요. 할만하는데 나이도 이제 좀 돼서 사실은 제 또래는 전부 꼰대거든요. 근데 이 젊은 우리 기자들과 스태프들하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다시 생각도 젊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이렇게 댓글창을 통해서 대화도 하고 또 여러분의 공감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저를 싫어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보니까 조회수가 상당히 되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가을이 6.25는 안 겪어봤지만 그림으로 폐허의 영상을 보고 전쟁은 절대 안 된다. 그렇습니다. 가을이님, 전쟁이란 그런 겁니다. 전쟁은 그냥 전쟁 이퀄 죽음. 설사 전쟁에서 살아난다 하더라도 가족 잃고 형제 자매 잃고 일가 친척 잃고 그보다 더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강철비님, 전 정부 탓만하는 불통은 내려와라. 아이고 그렇습니다. 기승전 문재인 아니죠. 벌써 8개월 지났는데 지금 일부 보도에서 2017년 6월 달에 그때도 무인기가 추락했지 않느냐, 그때도 못 막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때 삼척 거기에 떨어진 게 있습니다. 거기서 발견된 무인기가 있었죠. 2017년 6월. 그건 성산에 있는 성주에 있는 사드 기지를 찍었다고 했던 무인기였지 않습니까? 분명히 북한에서 보낸 게 맞지요. 그런데 그건 정말 나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 탓을 하거든요. 그때 문재인 정부였다. 맞습니다. 2017년 6월 달은 문재인 정부였죠. 근데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게 2017년 5월 10일입니다. 그런데 그 무인기는 그 전에 날아온 거예요. 발견을 6월 달에 한 거죠. 그러니까 매사 벌써 8개월이 지났는데 기승전 문재인. 그럼 되겠습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양산 사저에 내려가 계시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자, 지금 촛불 시민들 용산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게 많은 시민들이기 때문에 저는 항상 걱정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김난희님, 황교안 때 내려온 거 아닌가, 늦게 발견한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김난희님 정확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그 당시 2017년에 내려온 무인기는 황교안 씨가 대통령 대행을 하고 있을 때예요. 황교안 씨가. 그리고 사실 이번에 내려온 무인기는 5대가
날개가 하늘색이었다고 해요. 정부 발표입니다. 그리고 길이가 2, 3m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냥 레이더로 포착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는 2017년 그 무인기 때문에 완벽하게 대비를 하고 있었어요. 2018년에 대규모의 드론 부대도 창설을 했고요. 그 드론이 그때 2,500대나 있어요. 그리고 당시에 청와대는 인왕산과 북악산이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거든요. 거기에 대공 방어 진지가 다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당시에 없는 이스라엘에서 10대를 구입해서 2018년도에 완전히 구축을 해놨습니다. 그 추적 시스템으로는 이번에 북한에서 날아왔다고 추정되는 그 무인기를 포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추락시킬 수 있는 시스템까지도 구축해 있는데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기면서 용산 대통령실 주변에 그 시설을 해놨다고 하지만 청와대에 있을 때는 인왕산과 북악산 등 고지대가 있어서 그 기능을 다할 수 있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용산은 아파트 숲이잖아요. 아파트가 아무리 높은들 인왕산 북악산만큼 높겠습니까? 시설을 해놨다 하더라도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포착하기가 어려웠는데 다행히 당시에 문재인 정부 때 구축해 놓을 그 시설이 포착을 해서 이번에 무인기가 서울 상공을 다녀갔던 그 항적을 알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뜸 문재인 정부 때 훈련을 안 해서 그렇다. 드론 부대를 창설하라. 아니 있는데 또 창설해요? 더 늘려라. 더 증설해라. 이 말은 가능하죠. 그러나 마치 창설이라는 게 뭡니까? 지금까지는 전혀 없었던 걸 새롭게 만드는 걸 창설이라고 하잖아요. 있는데요. 하여튼 이런 지난 일주일 동안에 이러한 드론이 서울 상공 남침으로 인한 혼란상과 또 이에 대한 뉴스를 다 알고 계시는 서울 시민들께서 또 경양 각지에서 오신 시민들께서 촛불을 들고 계신다는 점. 자, 최이할배 무무 똑바로 알고 행동하세요. 아, 무무님 왜 똑바로 몰랐습니까? 우리 이 지금 댓글창에는 촛불을 응원하는 분만 계시는 거 아닌 것 같아요. 김정숙님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요 이 댓글을 다 읽어드리고 싶지만 이 방송에 적합하지 않은 언어들이 있어요. 방송에 적합하지 않은 언어들은 제가 순화시켜서 읽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너무 점잖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네, 오마이TV 유튜브 멤버십 가입하신 분, 감사합니다. 네, 방금 또 가입하셨네요. 감사합니다. 바른 말 하는 자는 충신이요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자는 간신이다. 주영환님 감사합니다. 그럼요. 네. 근데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용기가 또 필요하죠.
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김건희 특검 윤석열 퇴진 제22차 촛불 대행진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성경환이라고 합니다. 저의 역할은 오늘 최진봉 교수에 이어서 마무리 역할, 이 문을 닫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 촛불 행진은 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만 용산을 향해서 전진하고 계십니다. 네, 조성자님 무능 내려와라. 김지은님 퇴진하라. 김난희님 오마이TV가 희망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마이TV가 희망입니다. 여러분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김지은님 감사합니다. 오마이 응원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무무님께서 김건희 주가 조작 조속히 특검해라 이렇게 하셨는데요. 일부에서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뉴스타파와 같은 탐사 보도에서는 지금 주가 조작 관련 재판정에서 검사들이 밝히는 그런 사실들을 보도하고 있는데 거기에 김건희 여사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첼로걸 대표 첼로걸 많이 들어갔는데요. 감사합니다. 성경환 기자님 힘내세요. 성경환입니다. 성산문 할아버지가 저희 할아버지입니다. 안진걸 소장님께서는 지금 현장에 나와 계시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지금 댓글을 쓰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써나님, 성경환님 저희 아들이 할아버지 잘생겼다. 네, 저희 손녀도 그렇습니다. 안진걸님 오마이TV 짱 감사합니다. 네, 김선숙님, 성경환 앵커님 반갑습니다. 항상 오마이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진걸 뉴스타파 뉴스버스 그렇죠. 네, 성경환 대표죠. 안진걸님 이따 연결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 열기가 대단한데요. 도대체 이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촛불을 든 시민들의 심정은 어떤지, 어떤 마음으로, 어떤 각오로 새 첫 촛불에 참가하셨는지 이따 말씀해 주시고요. 김지우님, 성경환 앵커님 젊었을 때 잘생겼. 그럼 좀 그렇습니다. 한동성님, 성경환님 잘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저만 칭찬하지 마시고요. 네. 이종원님, 북한 무인기 현 정부 대처 관련해서 미국이 화났다는 얘기도 있더군요. 그건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미국이 화내기 전에 국민이 화났어요. 국민이 화났어요. 희망의 나라로 성경환님 오마이뉴스 응원합니다. 정다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네, 댓글로 참여해 주시는 네. SSAGCCALKR 안진걸님 항상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이 댓글을 지금 쓰고 계십니다만 이 촛불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시는데 참 대단하십니다. 타고나신 것 같아요. 저는 뭐 1시간만 얘기해도 목이 가는데 쉰 목소리가 나거든요. 그분은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마도 그 열정이 이렇게 지치지 않게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김하나님, 보수 언론은 국민의 편에서 보도해주기 바란다. 뭐 이렇게. 네. NJK님, 여기는 우즈베키스탄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우즈베키스탄입니다. NJK님 감사합니다. 예, 우즈베키스탄에서도 네, 댓글을 참여하십니다. 보니까 네, 매주 토요일 마음으로 함께 하신다고요.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네. 네, 지금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께서 전화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네, 성경환 기자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아, 네. 근데 제가 지금 댓글을 봤는데 맞죠, 소장님? 그럼요. 네네. 그 행진하고 마무리 집회하면서 네네. 이제 저는 이제 오프라인에 오늘 뭐 연인원 한 2만여 명 정도 모이신 것 같거든요. 누적 네네. 인원으로. 네네. 근데 이제 그 오프라인 모인 인원도 중요하지만 네네. 온라인의 열기를 봅니다. 그렇죠. 오늘 또 보니까 오마이TV에서 아까 뭐 몇천 명까지 계속 보셨었잖아요. 네네. 지금도. 5천 명 안팎까지. 네, 지금도 그렇습니다. 조금 이제 저녁 식사 시간 때문에 좀 줄어드신 것 같은데 지금 수천 명이 보고 계시잖아요. 네네네. 오마이TV, 뭐 새날, 안진걸TV, 서울의 소리 그리고 합치면. 유튜브들의 몇 분이나 보시는지 추천하는데 10만 명 안팎까지 지금 보고 계시는데 아, 오늘 내일 이렇게 누적해서 또 보시잖아요. 행진 그렇습니다. 따로 보시고 그렇습니다. 바로 보면 그 인원이 예. 100만 명, 200만 명, 3, 400만 명까지 넘어갑니다. 일주일 동안에 그렇게 되더라고요. 예. 누적 조회수가. 무엇을 의미하냐? 네네. 지금 너무 춥고 네네. 물가도 너무 고통스럽고 코로나도 걱정해서 움츠리신 분들이 있는데 1월 14일 총집중 집회, 2월달, 3월달 날 풀리는 총집중 집회 그리고 이제 네네. 집권 1년 차라는 변명도 안 통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집권 2년 차. 네. 그리고 뭐 집권한 지 취임한 지 벌써 8개월, 9개월, 10개월. 네네. 이제 신중론도 자리를 잃게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정말 2월달, 3월달은 100만 명, 200만 명 모이신다. 그것이 온라인에 전조가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마이TV 들어가서 했는데 이제 오프닝에 최진봉 교수님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마무리를 제가 합니다. 우리 성남대 선배님 하신다는 거 알고 네네. 일부러 댓글 달았습니다. 감사해요. 아, 감사합니다. 벌써 22번째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안소장님께서는 처음부터 참여하셨잖아요.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참여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주 그중에서 토요일 그런데. 대부분 사회를 보거나 발언을 했는데 오늘은 네. 정말 제가 계속 발언하고 사회 보는 게 식상할 수도 있고 네. 시민분들 만나려고 3시부터 지금까지 계속 시민들하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자. 지치지 않은 힘은 어디에서 나오십니까? 그것은 네. 저야 어떻게든 사회적 이 땅에서 네네. 뭐 형제 자매 남매들 있고 뭐 가난하긴 하지만 지인들도 있고 뭐 네. 일자리도 어디 가든지 뭐 여기저기서 일해라는 데도 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 대다수 서민 중산층들은 네. 민주주의도 파괴되고 민생 경제도 사상 최악의 위기라고 지금 중도 보수 경제학자들까지도 경고를 하고 네네. 있거든요. 진단하고 있고. 근데 거기다가 경제나 민생이 최악이 되고 있는데 전쟁 위기라든지 남북 관계가 이렇게 급속도로 경색되면 정말 한국 경제 망하는 거거든요. 이미 윤석열이 네. 들어서서 잘못된 정책으로 망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 경제 민생으로 죽기 전에 전쟁 나면 그냥 다 죽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5천만 국민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네. 저는 국민들께서 정말 못 살겠다, 너무 불안하다, 하루하루가 너무 고통스럽다는 게 제 일이기도 하고 네네. 설령 제가 약간 여유 같다 하더라도 그 고통이 느껴져요. 우리 네네. 대다수 국민들과 이웃들의 그러면 나가서 싸워야죠. 분노. 근데 제가 네. 근데 야당 정치인들은 자기 일처럼 안 느껴지나 봐요. 그러니까 아. 나오시는 분도 있지만 아직까지도 머뭇거리고 무슨 역풍 걱정을 하더라고. 바로 그 역풍 걱정하는 분들 때문에 지금 대다수 국민들이 중풍이 걸려 죽게 생겼고 전쟁 나서 죽게 생겼고 경제 민생 위기로 죽게 네. 생겼거든요. 아, 네네. 그래서 뭐 정말 우리 국민들과 우리나라의 상황을 생각하면 네네. 자다가도 분노가 솟고 없던 힘까지 솟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29일 날 그 정말 비참한 일이 있었잖아요. 참사가. 맞습니다. 예. 그때는 정말 우리 국민 모두가 비탄에 젖어 있어서 촛불을 들었거든요. 근데 지난 예. 일주일간은 정말로 불안에 떨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퇴진시켜야 되거나 탄핵사야 될 이유가 날마다 하나씩 쌓인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거짓말과 국민 기만을 일삼고 그다음에 뭐 폐륜과 만행을 또 다른 폐륜과 만행으로 덮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사실 12구 참사를 뭐 고의로 일으킨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퇴진해라라고는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과하다고 저도 생각했어요. 네네. 책임은 무겁지만 하지만 그 참사가 발생한 다음에 유가족들 상대로 정치 공작을 하고 네네. 사건 책임자들을 은폐하고 비호하고 1박 2일 만에 나타나서 압사 내진 네네. 당했잖아요 하는 너무나 황당한 이야기를 하고 실무진들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윤석열의 모습을 보면서 네. 이건 단 하루도 우리 국민 국정의 책임자로 맡길 수도 없고 네.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과 생명과 민생을 책임질 수 없는 이다. 네. 역사상 가장 최악의 정치인 중에 하나가 등극했다. 네. 그래서 12구 참사 때문에 퇴진이라는 게 아니라 그 참사 위에 그 저지른
그 비호와 정치공작가 패륜, 네네. 유가족들까지 공격 음해하는 그 국민의힘의 정치인들, 네. 그리고 윤석열 핵심 관계자들, 그리고 지금 현장에서도 패륜 짓을 하는 게 윤석열 팬클럽 회장 김상진입니다. 네. 우리 성경환 기자님께서도 MBC 기자 출신이고 아나운서지만 기자들이 근데 그 기사를 보수단체 대표라고 씁니다. 그건 팩트가 틀렸잖아요. 그렇죠. 보수단체가 아니라 그렇죠. 극우 네. 극단주의 패륜단체 대표이며 실제 본인이 제일 내세우는 경력은 윤석열 팬클럽 회장이거든요. 윤석열 팬클럽 비- 회장이 그런 짓 하고 비극- 있다고 써야죠. 비극입니다. 비극이에요. 네네. 예, 그래서 근데 또 이번에도 보시면 네. 알겠지만 그 무인기 사태가 벌어진 날 네. NSC 열지도 않고 참석도 안 하고 술판을 벌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놓고 또 그걸 문제 제기한 그 민주당의 육군 대장 출신의 정말 중도 보수의 핵심 중도 보수일 텐데 김명주 의원은 어떻게 보면 네. 그분을 간첩으로 몰고 있습니다. 살다 저는 강원도 출신의 육사 출신의 강원도 출신의 육군 대장 한미연합사 부사령관까지 한 사람을 간첩으로 보는 정권은 전두환 노태우 박정희도 그런 짓을 못했거든요. 맞습니다. 와, 저는 기가 그거 막히죠. 보면서 화가 나죠. 네. 예, 정말. 화가 날 뿐만 아니라 당장 몰아내야 된다. 진짜 네. 대한민국 망하게 생겼다. 올해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나 네. 많은 전문가들이 간첩으로 몰리거나 네. 아니면 참사로 내몰리거나 네. 아니면 합병으로 내몰리거나 아니면 정말 경제 민생 이유로 정말 말려 죽거나 네. 그렇습니다. 아니면 진짜 전쟁 나서 온결이가 다 죽거나 네. 지금 이 길로 가고 있어요. 지금 윤석열의 길은 우리 애청자 여러분 좀 더 유심히 보시면요. 전쟁과 민생 파괴와 경제 파탄 말고는 이 끝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 길로 치닫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거 우리 국민들이 막아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올해 들어서 이게 첫 번째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통틀어서 22번째인데, 자, 첫 번째 어떤 각오로 임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너무 춥지만 네. 그래도 집권 2년 차이고 이제 침 당선으로부터는 10개월, 침으로는 8개월이거든요. 1월 9일이면요.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6개월도 안 됐는데 아직 1년 차인데라는 신중론에 많이 부딪혔어요. 네네. 이렇게 수십만까지 확대되긴 했어도요. 뭐 최대 지금 11월 19일 날 30~40만 명까지 오시긴 했거든요. 네네. 근데 상당히 아직도 전국의 많은 시민사단체들이나 민노총, 뭐 한국노총, 그다음에 민주당, 그다음에 진보당 등 야권 세력도 신중론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렇습니다. 올해는 집권 2년 차에 사상 최악의 경제 민생위기, 심지어 전쟁 위기까지 몰려들어오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취임한 지 6개월이 아니라 벌써 8개월이 됐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정부 골기해야 된다, 다 모여야 될 때가 됐다라는 것을 모든 국민과 모든 정치 세력, 모든 시민사단체 세력에게 선포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또 많은 분들이 미세먼지도 있고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지만 2만여 명 가까이가 모이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1월 14일 날 집중 집회 전국적으로 지금 50개가 넘는 지역에서 버스가 수백 대가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네요. 다음 주. 예. 네네. 그래서 아마 1월 14일 날 대규모 집회가 열리고 격렬한 우리 국민들 투쟁이 전개될 것이 물론 매우 평화적이고 합법적으로 진행되지만요. 그 민심이 더 격렬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국민들의 분노, 그다음에 우리 지금 한반도의 상한 전쟁이기,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최악의 경제 민생이기, 그리고 그것을 날마다 사건 조작, 정치 검찰 앞세워서 야당 죽이기, 문재인 죽이기, 이재명 죽이기 말고는 하는 일이 없는 네네. 이자에 대한 심판 여론이 급등할 거다. 그래서 네네. 1월 14일을 계기로 급증해서 2월달, 3월달에 100만, 200만 원 늘어난다. 그러면 인구의 3%가 골기하면 이른바 그 정권이 무너진다라는 3% 법칙 있잖아요. 네네. 그런 수준으로 갈 거다. 네. 국민의힘이 분열할 수밖에 없다. 총선 앞두고 윤석열 함께하다는 폭망하겠다. 기자들은 배지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요. 분명히 네네. 분열한다. 이렇게 전망하면서 시민 여러분들께 희망과 네네. 복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그런 계획이 있는데 장소하고 시간을 좀 안내해 주시겠습니까? 예, 1월 14일 삼각 지역에서 3시부터 모였고 행진부터 시작하고요. 네네. 그 다음에 4시에 이제 시청 앞으로 걸어와가지고 네. 아주 정말 활기차고 또 정말 힘나는 네네. 현실은 너무너무 고통스럽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고통 속에서만 살 수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오히려 네. 희망과 우리 대한민국 나아질 거다, 윤석열을 몰아낼 수 있을 거라는 힘찬 결의와 희망이 넘쳐나고 그리고 시민들이 서로 연대하고 복도도 주고 응원하고 박수치고 네네. 종교인들은 기도를 해주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네. 정말 대한민국을 살리는, 그다음에 한반도를 살리는, 또 우리 서민 중산을 살리는 정말 뜻깊은 투쟁에 대규모로 모여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제 방송 들으신 분들은 다음 주에는 유튜브만 보지 마시고 직접 집회 나와주십시오. 물론 유튜브 네. 시청도 중요하니까 유튜브 보시면서 시청 앞으로 나와주시라, 이렇게 호소드리겠습니다. 네, 안진걸 소장님 항상 응원합니다. 댓글창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예,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그 열정 잊지 마시고 예, 또 다음 주 월요일 날 네네네. 제가 오메TV 가서 소상하게 방송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네. 소장님, 네네. 고맙습니다. 오마이TV 화이팅, 사랑합니다. 네네. 네. 지금까지 민생경제연구소장 안진걸 소장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